난 당신이 하는 말도 머리 모양도 싫어요. 무식하게 큰 장화도 싫고 내 속을 들여다보는 것도 싫어요. 날 화나게 하는 당신이 싫어요. 사실을 말해도 싫고 거짓말을 해도 싫어요. 날 웃겨도 싫지만 울릴 땐 더 싫어요. 곁에 없는 것도 전화를 안 하는 것도 싫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싫은 건 당신이 싫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정말 하나도 좋은 게 없어요.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중. 현아, 안녕하세요. 현영화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의 조현영입니다. 오늘은 현영화관 라디오 사운드 트랙의 세 번째 트랙입니다. 라디오로는 되게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한 달? 한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벌써 라디오 업로드한 지 지나고 보니까 거의 한 달 넘게 됐네요. 변명을, 변명 타임을 조금 갖자면, 저번 학기에는 그래도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이 됐었죠. 아예 코로나 때문에 좀 심각해져서 전면 온라인으로 시작이 됐었으나, 네, 이번 학기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을 해서 진행을 하는 수업 형태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진짜 진짜 저는 어떻게 제가 학교를 다녔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는 매일매일 오프라인으로 다녔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막 화장하고 준비하고 나갔다가 밤중 다 돼가지고 와서 또 일찍은 안 잤었던 것 같아요. 또 일찍은 안 자. 그러면은 막 잠을 진짜 막 5시간, 6시간씩 자고 평일에 학교 생활하고 그리고 어떤 날은 학교 수업 끝나면 평일날 이제 알바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 누구야? 과거의 조혜령은 누구야? 나는 일단 아닌 것 같아. 저는 아닌가 봐요. 걔 어떻게 그렇게 다녔지? 지금 잠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병행하면서 저는 약간 실습 수업 이런 게 많아서 학교에 또 되게 자주 가. 근데 재밌는 건 약간 그거예요.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으로 병행을 하니까 막 오전에는 오프라인이어서 학교를 가요. 그러면은 오후에 있는 수업은 또 온라인이야. 그래서 듣고 집에 와서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있는 도무지 어떻게 학교를 다녔나 싶을 정도로 과거에 내가 미스테리해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건데 전부 오프라인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당장 뭐 내일 학교 가고 당장 내야 되는 과제하고 뭔가 이러다 보니까 라디오를 많이 못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마음은 있어요. 사실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되게 러프하게 진행을 하고자 생각을 했었던 콘텐츠거든요. 현영화관에 많이 올라오는 이제 브이로그는 뭐 편집하는데 이렇게 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취향 같은 경우에는 편집보다는 기획하고 뭔가 영상 느낌을 어떻게 갈지 생각하는 과정이 조금 긴 편인 것 같은데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거 틀어놓고 수다 떠는 거거든요. 벽 보면서 해요, 저. 벽 보면서 혼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듣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컨텐츠인데
뭐 대본이라고 할 거 없는 대본을 쓰고 이런 다음에 이런 다음에 이런 얘기 해야겠다. 뭐 이 정도 되는 내용을 적고 노래를 고르고 편집하는 거 사실 많이 없어서 제 컨텐츠 3개 중에서는 되게 러프하게 진행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막상 학교 다니고 하니까 생각보다 많이 못하는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인데 뭐 이렇게 카메라 켤 수 있는 거잖아요. 음, 오늘은 나 더 이상 못 참아. 나 진짜 오늘은 못 참는다. 이러고 그냥 이렇게 대본 조금 쓰고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별로 큰 차이는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카메라가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제주 1달 살이 할 때부터 사용을 했었던 그 소니 알파 6300, 그 미러리스 카메라가 있고, 지금 브이로그에서 거의 주력으로 사용을 하는 소니 액션캠 이렇게 2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라디오를 녹음할 때 그 미러리스를 사용을 했었어요. 초창기에 사용을 했었던 그거를 제가 라디오를 녹음할 때 뭐 마이크나 이런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메라 온 딱 누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라디오 하나를 들어봤는데 그 소리가 약간 좀 벽을 보고 내가 벽을 보고 해서 그런지 공명이 생기는 것 같다 해야 되나? 이렇게 뭔가 조금 멀리 너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카메라를 그 액션캠으로 한번 바꿔서 녹음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네, 그 액션캠으로 녹음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비교를 해보고 좀 더 소리만 들었을 때 깔끔한 걸로 선택을 해서 앞으로 그 카메라로 라디오를 키려고 합니다. 제가 현영화관에 마지막 콘텐츠 그 브이로그를 올렸었는데 그것도 한 2주? 네, 2주 전쯤이에요. 근데 또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죠? 이게 또 라디오는 너무 오랜만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만나는 게 엄청 진짜 오랜만이게 느껴져요, 체감상.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거의 주로 하는 거는 브이로그잖아요, 제 채널에서. 그래서 사실상 주력은 브이로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 라디오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은 거의 다 브이로그를 아마 보실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를 들으면 뭐 브이로그를 보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브이로그를 본다고 해서 라디오를 듣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이걸 듣고 계신 분들은 되게 소수 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똘똘 뭉쳐야 돼. 우리끼리 잘해야 된다고. 네, 되게 소수 정원이라서 그리고 또 제가 이게 뭐 브이로그야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도 있고 편집도 이렇게 조금 빨리빨리 넘어가고 하니까 그래도 보는 맛이 있는데 아무래도 라디오는 그냥 시각적인 게 아예 없이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그것도 거의 1시간 되는 분량을 컨텐츠를 들어주시는 거다 보니까 되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라디오까지 들어주는 우리 소수정의 우리 사운드 트랙 청취자분들 진짜 너무 더 감사하고요. 구독자분들을 제가 막 편을 가르고 이러는 심보는 아니고 그냥 더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조금 더 친하게, 친숙하게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는 거? 이 사운드 트랙에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입이 간지러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 근황들부터 다양한 얘기들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노래 듣고 올게요. 알레산드로 아이리스의 소프트리. Lights dimmed down, sweat dripping from my mouth. It's all I think about. Baby, can't you see? Let's take it slowly. Let's take it slowly. Oh, why here? I haven't made it clear. One by one, buttons come undone. Two, then three, caress me slowly. Baby, baby, please. Baby, baby, please. I'm not as soft as I sleep. It's just the way I sleep. You'll hear it in my screams. You'll play it over in your dreams. Let's take it slowly. 알레산드로 아이리스의 소프트리 였습니다. 네, 여기는 현영아간 라디오 사운드 트랙이고요. 저는 조현영입니다. 밀린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네, 우선은 앞서 말했듯이 오늘은 못 참아. 지금은 시험 기간이고요. 오늘은 못 참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시험 기간인 게 이번에 오프라인 온라인 이렇게 병행을 하는 것처럼 시험 기간도 2주 동안 진행이 돼요. 과도기인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도 되게 새로웠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수업은 또 더 새롭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도 이렇게 좀 과도기적으로 좀 실험적인 걸 학교에서 진행하는 것 같은데, 주과목 같은 경우에는 1주차 때 시험을 보고, 교양 같은 경우에는 2주차. 그러니까 2주 보는 것 중에 첫 주는 주과목, 둘째 주는 교양 수업, 이렇게 시험을 2주 동안 봐요. 고통을 받는 시간이 더 일주일 늘어났달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암기에서 보는 시험은 다 치른 상태고요. 제가 과 특성상, 네, 저는 미디어과에 재학 중이고, 복수 전공은 소비자 주거라는 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과 특성상 실습이 많아요. 뭐,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그때 브이로그에서도 보여드렸던 그 영상 편집과 특수효과 그 수업도 지금 중간과제 개인 영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제작을 해야 되고, 제가 주거학, 소비자 주거라는 과를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그게 한지붕 두 가족 과거든요. 그니까 소비자과랑 주거학과, 그러니까 주거학과는 약간 건축학과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좀 더 죽어. 이 집에 초점이 맞춰진 네, 그런 과인데 그 국어학 수업 시간에 이번 학기에 색채 수업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거의 뭐 색칠을 엄청 해요, 진짜. 막 그 조색이라고 해서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색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7개 무지개 색깔이라고 해도 그게 흰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검정색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채도가 어떻고 대비가 어떻고 이런 거에 따라서 색이 정말 다 달라지거든요. 그 색을 내는 직접 물감을 섞어서 보이는 색깔과 같은 색을 만드는 수업을 듣고 있는데 재미는 있어요. 확실히 뭔가 제가 그렇게 뭔가 만들고 디자인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물감 칠하려고 하니까 물통에 이렇게 물 받아가지고 붓으로 막 해서 나중에 다시 다 닦고 그러려는 과정이 조금 귀찮은 건 있지만 네, 그래도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색깔 내는 실습 과제나 영상 만드는 과제 이런 것만 남아있는 상태고 전쟁처럼 막 외워가지고 시험 시간 안에 쓰고 나와야 되는 시험은 끝난 상태예요. 또 두 번째 근황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근데 처음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어. 저도 모르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딱 기억하는 걸로 이제 처음이다 정했으니까 처음인 거야. 처음으로 제 손으로 제 돈으로 그 예술 작품을 구매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실 막 예술 작품이라 해서 엄청난 거를 막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사고 이런 건 아니고 제가 원래는 옷을 사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막 옷을 이렇게 입었을 때 여러 가지를 매칭해서 입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약간 저는 수집의 개념? 독특한 디자인이나 뭐 사고 싶었던 브랜드가 있으면 그런 걸 약간 수집하는 개념으로 옷을 사는 버릇이 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서 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런지 아니면 뭐 이래저래 디자인 수업도 듣고 해서 좀 취향의 변화가 온 건지 실내 소품이나 예쁘게 디자인된 오브젝트 같은 걸 보고 네, 사는 거에 약간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좀 더 예쁜 조명을 찾는다거나 좀 더 방에 두면 예쁠 것 같은 오브젝트를 둘러본다거나 하는 아이 쇼핑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인데 둘러보다가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오브젝트? 작품을 발견했어요. 그게 버섯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버섯 군락이에요. 버섯이 이렇게 나 있는 약간 도자기 같은 건데 그거를 보고 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전까지는 먹는 거를 소비하고 입는 거를 소비하고 그거는 먹으면 되고 입으면 되는 건데 이런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개인 만족이자 뭔가 시각적 즐거움? 이런 게 목적이다 보니까 조금 사는데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는. 근데 계속 생각도 나고 이거를 갖는 게 의미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는 제가 그 취향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언박싱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거, 이 버섯 군락, 처음으로 내가 어떤 예술 작품, 오브젝트 소비한 거에 대한 기념 영상? 네, 이런 걸 조금 남겨보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스포합니다. 취향으로 이 오브젝트를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제 세 번째 근황은, 제가 동네에서 엄청 맛있는 쌀국수 집을 찾았어요. 벌써 또 말하니까 침 고이네? 그 뜨끈한
뜨끈한 소고기 국물에 숙주향 싹 배어가지고 한 모금 이렇게 후루룩 먹으면 속까지 다 든든해지는 그 기분. 저는 마라탕, 쌀국수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이국적인 느낌? 네, 그런 향도 좋아하는데 일단 먹고 나면 배는 부른데 막 더부룩하지 않은 그 느낌이 좋아요. 좀 빨리빨리 소화되는? 그게 오히려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쌀국수도 되게 좋아하고 사실 마라탕은 되게 맵고 이러니까 속에는 오히려 안 좋죠. 안 좋겠죠. 위나 뭐 장이나. 그렇게 뜨겁고 매운 거를 막 국물째 막 먹으면은 안 좋겠지만, 마라탕도 뭐 야채니까 사실 소화도 빨리 되고, 그렇게까지 맵게 먹는 건 아니라서 되게 먹고 나면 오히려 한정식을 딱 먹은 것보다 저는 속이 더 편하거든요. 간단하게 딱 먹는 게? 네, 간단한 건가? 마라탕 쌀국수? 어쨌든 그게 더 속이 편해서 되게 좋아해요. 쌀국수랑 마라탕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알바하는 그 카페 이제 내려서 가면은 그 입구 쪽에 쌀국수 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범한 그냥 동네에 있는 그런 쌀국수 집이었는데 사실 저는 이 제 주변에 베트남 음식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쌀국수 집을 지나다니면서 본 적이 없어서 아, 여기에도 이 쌀국수 집이 있구나. 언제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었죠. 아, 뭐, 가볼까 싶어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몇 번 보는데 제가 알바를 주말 알바를 해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을 하는데 토요일은 뭐 오전부터 알바가 끝나면 4시고 일요일은 6시예요. 알바가 끝나면. 그래서 토요일 날에는 알바 끝나고 언제 한번 지나다니면서 봤죠. 쌀국수 집을. 근데 브레이크 타임인 거예요. 4시부터 5시 반까지래요. 저 알바 4시에 끝났는데. 1시간 반을 기다려서 먹기에는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알바할 때 제가 막 뭐 딱히 챙겨 먹질 않아서 거의 알바 끝나고 먹어요. 첫 끼를. 집에 와서 한 5시쯤? 그때 첫 끼를 거의 먹거든요. 토요일 날에는. 그래서 도저히 못 참아, 5시 반까지. 그래서, 브레이크 타임 있구나. 난 집 가서 밥 먹었다. 호다다다닥 달려가가지고, 집에서 밥을 먹고, 일요일 날에 또 한 번 봤죠. 그래도 일요일 날엔 6시에 끝나니까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딱이잖아요. 보고 한번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지. 하고 그 집 가는 방향 쪽에 있어서 이렇게 또 가는데, 이번에 솔드아웃인 거예요. 재고 소진으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어차피 그게 브레이크 타임이라 못 먹고 일요일은 솔드아웃이라 못 먹고 그럼 나는 영원히 못 먹는 거야. 제가 그걸 먹으러 알바를 안 하는 평일날까지 굳이 알바하는 쪽으로 가서 먹을 리는 진짜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럼 계속 못 먹는 거야. 음. 영원히 못 먹겠구나 막 이러고 있는데 아 여기가 엄청 맛있나? 이렇게 얼마나 맛있으면 아 뭐 브레이크 타임이야 그럴 수 있어. 그치만 뭐 솔직히 이렇게 동네에서 가게 하면서 브레이크 타임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진짜 바쁘지 않는 이상. 근데 브레이크 타임은 그렇구나 하는데 저녁에 저녁 장사를 못 할 정도로 솔드아웃이다? 그거 어떻게 그러지? 싶어가지고 막 찾아봤어요 네이버에. 막 뭐 맛있는 데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맛있는 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되게 오래된 곳인데 평점도 좋고 오랫동안 막 여기 쌀국수 먹는다 이렇게 되게 좀 평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는 기다려서라도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 생각을 내내 하면서 알바를 다녀왔었죠. 원래는 알바 끝나고 거의 바로 집에 갔었는데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배불러. 배부르면 졸려. 그리고 토요일엔 놀면 뭐하니를 또 봐야 돼요. 밥 먹고 나면. 공부를 또 저녁 때 안 하게 돼가지고 아 이제 시험 기간이고 이러니까 알바 끝나고 그냥 그 카페에서 남아가지고 공부를 계속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있는 친구랑 같이 그 집을 가봤죠. 네, 토요일 날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진짜 기다린 보람이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 전형적인 한국식 쌀국수의 맛인데 가격 대비 맛도 너무 괜찮고 국물도 너무 맛있고 저는 그 기본 베이직한 소고기 쌀국수를 먹었고 같이 이렇게 시켜가지고 깐풍기랑 볶음밥 이렇게 해서 나눠 먹었어요. 근데 볶음밥도 맛있어. 새우 파인애플 볶음밥이었거든요. 침이 막 고요. 근데 제가 원래는 파인애플이 뜨거운 걸 좀 약간 용납을 못해요. 과일은 차갑게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파인애플이 뜨거운 걸 좀 용납을 못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파인애플 뜨거운데 왜 이렇게 맛있지? 이러면서 막 먹고 쌀국수도 진짜 막 숙주랑 이렇게 고기 싸가지고 막 호로록 먹고 근데 사이드로 시킨 깐풍기가 진짜 맛있어요. 무슨 중국집처럼 불맛도 나면서 깐풍기 베이스 되는 그 소스를 되게 성심성의껏 만드는 것 같았어요. 아, 여기 자주 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번째 근황은 넷플릭스예요. 조연영 라이프 마이너스 넷플릭스는 0. 이럴 만큼 진짜 넷플릭스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 틀어놓고 생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밥 먹고 뭐 틀어놓고 과제하고 뭐 틀어놓고 샤워하고 틀어놓고 화장하고 그냥 거의 틀어놓고 생활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랑 뭐 진짜 집중해야 될 때 빼면은 거의 이렇게 틀어놓고 생활을 하는데 핸드폰을 켜서 한번 넷플릭스를 보면 제가 최근에 본 게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는데 맞아. 따끈따끈하게 오늘 나의 아저씨 정주행을 끝냈어요. 그래서 그것도 끝냈고 에밀리 인 페리스 이것도 에밀리 파리에 가다 이것도 얼마 전에 다 봤어요. 재밌어서 시즌2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보건교사 아는 영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 취향. 저는 약간 그런 거 좋아해요. 기묘한 이야기도 좋아하고 뭐 보건교사 아는 영도 그렇고 뭔가 조금 그렇게 기묘한 거? 그로테스크한 거? 그런 걸 좀 좋아해가지고 겁은 엄청 많고 무서운 건 싫어하는데 뭔가 기묘한 그런 포인트들 그런 건 좀 좋아해서 되게 재밌게 봤고 그리고 요즘 보고 있는 게 JTBC에서 하는 사생활 그거 친구가 추천해줘서 보고 있는데 네 재밌어요. 고경표가 일단 아는 형님 나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영업당해가지고 네 보고 있어요. 진짜 되게 많이 봤네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봤네요. 네, 이렇게 본 것 중에 찝어서 뭔가 얘기를 하자면 오늘 막 따끈따끈하게 정주행을 끝낸 나의 아저씨 되게 많이들 봤을 것 같은데 저는 처음에는 이게 조금 어두운 거예요, 내용이. 막 아이유도 어둡게 나오고 그 드라마의 색감 같은 것도 밝은 느낌은 아니라서 처음에는 고민을 했죠. 제가 되게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우울한 작품들을 많이 보는 시기에는 저까지 생각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막 끝없이 밝은 컨텐츠를 많이 접할 때는 끝없이 밝아져요, 저도. 그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뭐 음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의 경우에도. 그래서 그때 안 보고 있었다가 봐야지는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우선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거는 장르가 스릴러다. 나의 아저씨는 사실 스릴러예요, 여러분. 왜냐면 너무 현실적이라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드라마니까 결말 부분은 좋게 끝난다거나 그런 식으로 시청자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죠. 모든 콘텐츠가 사실 기승전결이라는 게 어쨌든 어딘가에서는 해소되고 그런 거를 느끼기 위해서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의 아저씨 역시 그런 부분이
분명 있지만 이 시작 부분이나 이 스토리 전개에 있어서 이게 현실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리얼리틱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현실적이라 스릴러다라고 무서움에 덜덜 떨면서 네, 봤고요. 에밀리 인 파리스 이것도 정말 재밌게 봤어요. 제가 막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 게 서양 주거사, 디자인 양식사 이래서 거의 다 그 서양 문명의 그 디자인들이거든요. 뭐 프랑스, 이탈리아 이런 곳들의 그런 디자인 양식들을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뭐 건축물 이런 것밖에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프랑스 저 주택 세장형 주택이다. 아 저게 저런 느낌이겠구나. 뭐 실제로 보면 막 이런 생각 들고 그거를 약간 대리만족하면서 지금 뭐 내가 당장 파리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에밀리가 파리에 간 거를 보면서 또 내용도 되게 유쾌해요. 끝없이 유쾌하고 끝없이 되게 쾌활한 캐릭터라 정말 킬링타임용으로 기분 좋게 볼 수 있는 콘텐츠였어서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고경표랑 서현님 나오는 그 JTBC 드라마도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사생활. 거기서 1화 처음에 시작할 땐가? 뭐 서현님이 약간 이런 대사를 해요. 사생활을 드러내는 시대. 뭐 사생활을 드러내는 게 권력이 되는 시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사생활을 보여주고, 뭐 예를 들어 인스타나 뭐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 사생활을 보여주는 게 당연해진 시대고, 그런 게 뭐 권력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오프닝 대사를 하시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제 사생활을 여러분들한테 물론 제가 막 권력을 쌓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제 사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하여금 즐거움을 얻고 있고 뭐 인스타나 이런 SNS도 저는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배우는데 이거를 이제 프랑스 바로크 시대에 루이 14세도 갑자기 너무 뜬금없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걸 전날 보고 다음날 수업 시간에서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그 루이 14세에 대해서. 근데 사생활의 첫 대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루이 14세도 되게 사생활을 보여줌으로써 권력을 얻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프랑스에서 뭐 태양왕, 뭐 절대 왕정 이렇게 얘기가 나올 만큼 엄청 왕권이 강했었는데 정말 독특하게도 자신의 사생활을 거리낌 없이 노출을 하는 왕이었다고 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그때 베르사유 궁전이 지어졌어요. 바로크 시대 때. 근데 보통 우리가 궁전이라고 하면 왕족이 사는 곳이고 이러니까 프라이빗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 보러 가는 건데 궁전 그렇게 못 가나? 약간 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궁전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해요. 양복만 제대로 갖춰 입으면 궁전을 언제라도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왕이 사는 궁궐이라고 해도 일반 서민들이 우리의 뭐 아버지니까, 우리 군주니까 하고 궁전을 들락날락 했다고 합니다. 제가 되게 놀랐던 건, 자신이 삶은 달걀을 까먹는 모습도 보여줬던 거예요. 그게 그리고 국민들한테 되게 사랑받았던 모습이래요. 밥을 먹고 이러는 것도 다 공개를 했던 거죠. 진짜 대박. 요즘형 인재 아니에요? 요즘 뭐 먹방 이런 것처럼 루이 14세가 삶은 달걀을 까서 먹는 모습이 되게 당시에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5개씩 너무 웃기지 않아요? 5개씩 삶은 달걀을 먹었대요. 그걸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막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왕비가 출산하는 장면까지 정말 너무 사적인 사생활까지도 다 보여주고 그걸로 오히려 그게 권력이 되는 그런 통치를 했다고 해요.
네, 요즘 제 네 번째 근황 넷플릭스였습니다. 네, 현영아간 라디오 사운드 트랙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Oh my god, I feel like Nicole Kidman in Moulin Rouge. I'm Emily Cooper. How did you get so lucky to move to Paris? Oh, I work for a big marketing firm. I'm kind of the American point of view. And how do they feel about that? Don't stop. You'll be fine. It's a beautiful day in Paris. You, bold woman, unafraid to take on the world. This city is filled with love and beauty and passion. Living my best life. So many possibilities. Living my best life. 안녕하세요. 표영고등학교 2학년 정태준입니다. 제가 시사에 관심이 많아서 토론도 잘 하는데 인간에게 남는 건 무엇인가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험 칠 땐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해가지고 찍는데 망했네. 저는 객관식보다는 서술형이 강한 편입니다. 엄마 아빠 아들로서 지금까지 담배 안 핀 거? 저는 담배는 피지 않아요. 제 몸은 소중하니까. 담배는 노답, 나는 노담. 보건복지부. 현영아간 라디오 사운드 트랙 현영씨를 알려드립니다. 네, 여기는 현영아간 라디오 사운드 트랙이고요. 저는 조현영입니다. 오늘의 오프닝 영화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인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였습니다. 원제는 10 Things I Hate About You 입니다. 이게 좀 더 이 영화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원제가 좀 더 적합한 느낌이 있어요. 제가 오프닝 멘트로 읽은 게 되게 싫다는 얘기 많이 했죠. 뭐 이렇게 라디오를 틀자마자 싫대. 극 중에 캣이 수업 시간에 히스레저. 네, 패트릭을 보면서 자신이 지은 시를 낭송하는 부분이에요. 나는 네 머리 모양도 싫고 내가 말하는 것도 싫고 내 속을 들여다보는 너도 싫어. 근데 가장 싫은 건 그런 너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가 싫은데 싫어할 수 없는 게 싫은 거죠. 왜냐면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대사였어요. 네, 저는 하이틴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영화 장르의 공식. 근데 하이틴은 참 뻔하고 유치한, 어떻게 보면 나 하이틴 좋아하는데? 라고 하면은 그 유치한 게 왜 좋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만큼 되게 유치한 장르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뻔하고 유치한 공식이 좋아서 그게 너무 보고 싶어서 볼 때가 많거든요. 이 영화는 우선 1999년도에 개봉한 영화고 저랑 동년배예요. 저랑 동갑인 영화인데 이걸 볼 당시에는 사실 별로 큰 생각을 하고 보지는 않았었고요. 그냥 그날도 하이틴 영화가 보고 싶다. 뭔가 이 기분엔 하이틴인데? 싶어가지고 넷플릭스 이렇게 찾다가 영화를 봤었어요. 하이틴을 보려고 봤는데 하이틴의 공식을 완전히 따르지 않아서 좋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역설적인 느낌인데 오히려 네, 하이틴의 장르를 너무 따라하지 않아서 더 재밌게 봤어요. 99년도? 뭐 그맘때쯤에 하이틴물을 보면 되게 여주가 예쁘고 사랑받는 캐릭터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캐릭터인데 어떤 부분에서의 갈등을 겪고 그게 사랑으로 하여금 이제 해소되는 이런 것도 많은데 이것도 또 하나의 되게 굳혀진 공식이 될 수도 있죠. 뭔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주인공이 사랑받을 만한 주인공으로 되는 그런 것도 뭐 하나의 공식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는 사랑받지 못할 주인공? 어쨌든 흔히들 말해서 사랑받을 만한 느낌의 캐릭터는 아닌 여자 주인공이 나와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여자 주인공이 예뻐지고 자신이 바뀌고 뭔가 누군가가 사랑받을 만한 캐릭터로 바뀐다거나 이런 변화 과정이 나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자신을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하이틴 물이에요. 여자 주인공 캣은 개성이 강해요. 락을 좋아하고 페미니즘을 좋아하는 친구고 하지만 그녀의 여동생인 비앙카는 완전 정반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본 그런 하이틴물의 여주인공이 될 법한 누구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말랑말랑한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이 비앙카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법칙이 있는 게 언니가 먼저 데이트를 해야 너가 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근데 언니는 데이트를 하기가 싫어. 데이트 같은 거 관심도 없고 뭐 그런 시시한 걸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다가 언니가 이제 뭐 짝을 만날 수 있게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비앙카도 누군가를 만나고 캣도 뭐 이렇게 사랑에 빠지고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리고 이제 캣과 사랑에 빠지는 남자 주인공 히스레저. 우리의 영원한 조커 히스레저와 또 여기 나오는 게 조셉 고든 레빗. 제가 본 작품은 500일의 썸머 그리고 하늘을 걷는 남자의 남자 주인공이었던 조셉 고든 레빗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어요. 되게 풋풋하고 그걸 보는 재미도 또 있었던 것 같고 제가 하이틴물을 좋아하는 건 또 특유의 쨍한 색감과 톡톡 튀는 그런 매력이 있단 말이죠. 극중 배역들도 그렇고 스토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톡톡 튀는 색감이나 그 당시에 입었던 옷들, 하이틴 무드의 패션 이런 걸 보는 것도 너무 즐거워서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영화에서도 그런 것들을 또 보려고 하면 되게 재밌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The Booyah Priority. Mr. UPS man, you're my boyfriend. I've been missing a lot. You've been missing in action. But I know in my bones that I'd rather be there. I'm on my way now. I'm on a train now. Oh boy, I know you're waiting patiently. I'm on my way now. I'm on a plane now. I know you'll get to where you're supposed to be. I'll sleep at the post office. I'll make a bed out of the packages. I'll see you in a week. Priority, priority. You can track me from your phone. I'll be at your doorstep. Open me up at home. Stamped and labeled, I'm almost there. Mr. UPS man, you're my boyfriend. I've been going along, you've been stuffing my pocket. I know the journey is long, but I'd rather be there. I'm on my way now. I'm on a train now. Oh boy, I know you're waiting patiently. I'm on my way now. I'm on a plane now. I know you'll get to where you're supposed to be. I'll sleep at the post office. I'll make a bed out of the packages. I'll see you in a week. Priority, priority. You can track me from your phone. I'll be at your doorstep. Open me up at home. Stamped and labeled, I'm almost there.
더 부야키즈의 프리올리티였습니다. 다음은 사운드 트랙의 하나뿐인 코너 생동감 시간입니다. 생동감은 누군가의 생각에 동감하고 나아가 감동하는 코너입니다. 네, 여러분 일단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사연을 받았습니다. 현영아가 라디오 사운드 트랙의 무려 첫 번째 사연인데요. 진짜 감개무량하죠. 이걸 드디어 읽는 날이 오다니 내가. 사실은 한 달 전쯤에 온 사연이에요. 9월 21일에 받은 사연인데 라디오가 늦어지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고서야 이렇게 사연을 소개하게 됐어요. 사실 이걸 보내주신 분은 굉장히 재간둥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방금 사연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이 메일의 제목은 사연 아님주의입니다. 사연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사연이라고 생각할 거고요. 일단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사연 저는 받고 거의 바로 메일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감동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사연이 굉장히 장문이에요. 뭔가 생동감 시간에 소개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연은 아니지만 제 유튜브 영상과 콘텐츠들을 보고 어떤 코멘트나 그런 것들을 남겨주셨는데 진짜 장문이거든요? 이게 네 완전 정성스럽게 적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걸 처음 받아봐서 막 처음에 읽는데 약간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나도 이런 걸 받는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심장을 쿵쾅쿵쾅쿵쾅쿵쾅 하면서 막 읽었었어요. 내용을 다 읽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읽어드리자면 제가 이전 라디오에서도 그렇고 뭐 브이로그에서도 막 뭐 잠을 못 잤다, 잠이 안 온다, 꿈을 많이 꾸는 편이다, 약간 이런 수면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고 본인도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저한테 뭐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얘기해 주시고 뭐 이렇게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되게 정성스럽게 남겨주셨어요. 제가 이 사연을 받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해도 막 여전히 그렇게 잠을 잘 자고 있었을 때는 아니라 이걸 읽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짧게나마 부분 읽어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저도 수면 문제라서 남들 잘 때 못 잔 적, 푹 자고 싶어도 못 잔 적, 아니면 남들 깨어있을 때 계속 잔 적, 할 거 많은데 너무 많이 자게 된 적, 경험이 꽤 되다 보니 그 자막에 너무 공감해버렸고 무슨 느낌인지 감이 좀 알 것 같아서 순간 진심으로 걱정을 했거든요. 비슷한 고민을 겪은 사람으로서 제가 그냥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다가 보내는 메일이니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수면 영양제 같은 것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잠이 잘 못 들 것 같은 날, 뭐 걱정이 많은 날 이럴 때 수면 영양제를 먹으면 다음날 좀 더 개운하게 자고 일어날 수 있어서 뭐 시중에 파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도 해주셨고, 제가 예전에 비슷한 문제로 고민했을 때 어차피 깨어있을 때 할 일 다 하면 되니까 자기는 수면 패턴 신경 안 쓴다고 누가 해줬던 말이 위로가 좀 됐는데 현영님한테도 저의 이 발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라고도 얘기를 해주셨어요.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잠이 안 오면은 에잇 그냥 안 자고 말지 이러고 그 시간에 할 일 하고 막 뭐 볼 수 있는 거 보고 이러는 게 오히려 또 도움이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밤을 새거나 이러면 엄청 저 부스터 달고 막 하는 것처럼 일 진도도 확 나가고 제가 약간 야행성인가 봐요. 이 밤이나 이럴 때 오히려 뭔가 생각나는 아이디어나 뭐 편집이면 편집 이런 창작력 같은 것도 더 샘솟고 콘텐츠 같은 것도 번뜩번뜩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연 보내주신 분이 남겨주신 말처럼 뭐 어차피 할 일 다 하면 되니까 이러고 한 적 많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좀 더 읽어드리자면 꿈을 꾸는 것은 수면의 질이 낮은 것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단순히 생각되긴 하는데 옛날부터 꿈을 생생하게 자주 꾸셨던 거면 수면의 질과는 크게 상관없이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거나 천재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거나 천재라서 그럴 수도 있대요. 야호! 기뻐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 네. 약간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 어디서 글을 읽었는데 꿈을 잘 기억하는 애들이 영재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꿈꾸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꾸는 꿈은 판타지성이 짙은 게 대부분이라 재밌어요. 가끔 꿈이 인상 깊을 때는 키워드를 잡고 꿈의 몽 같은 걸 검색해보기도 하는데 괜히 꿈의 몽이 좋으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간혹 꿈을 연속으로 계속 꿀 때도 있는데 그런 꿈들은 여운이 남기도 해요. 사실 저는 거의 무슨 영화 보듯이 꿈을 대해요. 꿈을 영화처럼 대하신다는 건 되게 좀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판타지성도 짙고 이러면 꿈을 꾸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는 참 희한하게 막 되게 판타지성 꿈을 꾸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약간 일상이 이어지는? 일상의 연장선인 느낌이라 근데 간혹 가다가 되게 재밌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같은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여운이 남기도 하고 계속 되짚어보고 생각해보게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을 꾼다는 건 확실히 깊은 수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약간은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저로서는 꿈을 생생하게 꾸신다는 게 장점처럼 느껴지네요. 천재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너무 귀여운 위로를 해주셨어요.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신 구독자분은 꿈이 되게 영화 같고 여운이 남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저처럼 생생하게 꿈을 꾼다는 게 장점처럼 느껴지기도 하신다니까. 누군가한테는 자면서 꿈을 꾸는 게 되게 낭만적인 일일 수도 있는 건데 그때 당시에 잠을 못 자고 막 꿈이 생생했던 저는 그걸 되게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피곤하다, 뭐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목은 사연 아님주의였지만 제가 이렇게 제 맘대로 사연으로 소개를 해버렸는데 너무 따뜻한 위로 그리고 진짜 진지하게 자신의 문제처럼 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여기는 현영아갈 라디오 사운드 트랙이고요. 저는 조현영입니다. 사연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사연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연은 늘 그렇듯 xhp811qhx@gmail.com으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뭐 여러분들이 요즘 하시는 생각들, 저에게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뭐 개인적인 고민 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나아가서 동감하는 생동감 코너에 어울릴 만한 여러분들의 사연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에밀리 플로드의 I love you baby.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t'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Long last love has arrived. I thank God that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Pardon the way that I stare. There's
there's nothing else to compare. The thought of you leaves me weak. There are no words left to speak. But if you feel how I feel, please let me know that it's real.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to warm these lonely nights. I love you, baby. Trust in me when I say, oh, pretty baby, don't let me down, I pray. Oh, pretty baby, now that I have you, stay and let me love you, baby. Let me love you.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Long as love has arrived, I thank God that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I love you, baby, and if it's quite alright, I need you, baby, to warm these lonely nights. I love you, baby. Trust in me when I say, oh, pretty baby, don't let me down, I pray. Oh, pretty baby, now that I have you, stay and let me love you, baby. Let me love you. 에밀리 플러드의 I Love You Baby 였습니다.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에 나왔던 OST 중에 하나인 Can't Take My Eyes Off of You의 OST 커버곡이었습니다. 노래가 참 좋아요. 목소리가 뭔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벌써 시간이 4시 45분이에요. 오전이고 갈수록 저도 막 약간 졸려가지고 잠이 와서 말투가 어눌해지는 걸 제가 말하면서도 약간 느꼈는데 여러분들이 들으실 땐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카메라를 끄고 바로 잘 생각이에요. 오늘도 제 조잘조잘 수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는 현영아간 라디오 사운드 트랙이고요. 저는 조현영입니다. 현영아간 라디오 사운드 트랙 세 번째 트랙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사운드도 경쾌했길 바라며 현바